안녕하세요. 그 뉴스의 제목입니다. 내 월급이 어디 갔지? 주택담보대출 8%면 월 300만원 상환해야 된답니다. 충격이죠, 충격. 뭐 4억원 대출 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되면 매달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이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충격이죠, 충격. 지금 현재 5%에서 7.7%랍니다. 11월 10일 기준입니다. 이게 연말 되면 8%도 더 넘어갈 수 있겠죠. 예. 연말에 9%될 거라는 얘기도 되게 많고요.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가 9월 달에 3.4랍니다. 이게 10월 달 기준이 또 얼마가 될지, 또 11월 달이 얼마가 될지 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금리 변동에 따른 월 상환액 시뮬레이션이랍니다. 4억을 대출하고 30년 분할 상환했을 때 원리금 균등했을 때 5%일 때 214만원, 6%일 때 240만원, 7%일 때 266만원, 8%일 때 293만원, 9%일 때 320만원이에요. 4%, 3%에서 받은 사람들 어떨까요? 3%에서 받아서 쳐보자고요. 대략 한 150 되겠죠? 150. 150, 160쯤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9% 되면 이제 300만원 늦게 내야 되는 거죠.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충격이죠, 충격. 월 상환에 대출금리 5%에서 215만원 내던 거, 그냥 9% 돼가지고, 뭡니까? 300 몇십만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322만원 되면. 답이 없죠. 2022년 2분기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483만원이랍니다. 483만원 중에서 320만원 내면 됩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충격이죠, 충격.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연끌한 사람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을. 주택담보대출 8% 9%에 뭡니까? 4억 빌렸는데 원리금으로 300만원 넘게 내면 생활이 됩니까? 생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빚진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달일 하는 거예요. 배달일 해가지고 한 달에 150만원 이상씩 벌어야 예전에 이자 내던 것만큼 이제 생활하는 거죠. 이자 부담이, 원리금 부담이 150, 200이다가 갑자기 300, 350 되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메꿔야 됩니까? 투잡해야죠. 쓰리잡해야 되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운다고 누가 이렇게 그거 커버 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빚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죠. 대출이자 2% 3%대 전자금 대출도 받고 대출 한 2%대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돈도 벌어보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다 보니까는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세상 살아가는 걸. 근데 서서히 이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꼭지에 너무 높은 가격에 무리하게 샀던 사람들이 이제 걸려든 거죠.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20년, 21년 너무 많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집을 사라고 부추겼어요. 빚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죠. 월급을 전부 다 이자로 내고 있답니다. 이자로. 금리 7%면 월 평균 상환액이 290만원, 소득의 60%를 차지한답니다. 원리금을 감당 못하는 차주가 190만 명. 이런데 금리는 더 오른다라는 거죠. 이게 충격입니다. 시중금리 대출이자가 8% 간다라는 거죠. 하단도 5, 6%입니다. 하단도 5, 6%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5.5에서 한 8%, 5.5에서 8.5%쯤 될 거다. 그러면 실제로 대출 이자는 한 6.5에서 한 7%쯤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다라고 하면 월평균 상환액이 290만원, 소득의 60% 차지한다. 충격이죠, 충격. 어떻게 산다라는 거죠. 원리금 감당 못하는 차주 190만 명. 이들이 괜찮냐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건 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3.0이죠.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저 참혹한 상황으로 흘러갈 겁니다. 월 평균 소득액 483만원 중에서 주담대 4억으로 30년 원리금 상환하면 5%일 때 215만원, 7%일 때 266만원 이죠. 8%일 때 294만원이에요. 294만원. 무려 180만원이 는데라는 180만원. 충격이에요, 충격.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죠. 월급의 6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면 생활이 됩니까? 생활이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대출자의 1600만 명 중에서 무려 190만 명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건데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들이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충격을 겪는 거죠. 뭐 금리는 올 연말 넘어서 내년까지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미 연준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4.0입니다. 4.0. 뭐 내년엔요. 내년에 지금 이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미 연준의 내년 상반기 금리를 한 5에서 6%까지 갈 거라고 본답니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5에서 6% 간다라고 보면 뭐 대략 평균 따졌을 때 한 5.5% 간다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도 지금 이제 3.0인데 내년 한 상반기쯤 되면 아니 못해도 5%에 가까워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5%에 가까워진다. 원래대로라면 미국이 기준금리가 뭐 예를 들어 4%다라고 하면 한국은 얼마야 됩니까? 한국은 5%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잖아요. 실제로 2%가량이 더 높아져야 외화 유출도 안 되고 한국의 그 통화가 제대로 된 가치를 내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3%밖에 안 되죠. 이게 이제 그러면 충분히 그 2%라는 가격만큼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4%로 그치는 게 아니라 5.5%까지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국은 6.5%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6.5%까지. 그리고 미국이 2023년 연말쯤 해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한 7%까지 간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은 8% 가야 되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 연말쯤 해서 7% 가까이 간다. 한국은 시중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 시중금리 10%에서 15%, 12에서 뭐 17%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라고 누가 장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기 침체는 당연한 거죠. 2023년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4년, 25년 경기 침체가 실제로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3년, 24년, 25년 적어도 25년 말까지는 절대로 뭔가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고 관찰하고 최대한 현금을 비축하고 대비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잘 둘러봐야겠죠. 22년, 23년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24년, 25년 경기 침체가 온다. 미국이. 그리고 한국은 뭐 대략 25년, 26년쯤 아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투자해야 될 적기는 대략 제가 생각할 때는 2026년, 2027년쯤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22, 23은 금리 올리는 시기, 24년, 25년은 침체, 26년, 27년은 이제 조심해서 조용히 들어갈 시기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미친 듯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